조선왕조실록 고급사편 인물사건편 중에서 칠삭동이 한명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회야, 그는 누구인가? 1415년 11월 26일 태어나서 1487년 11월 28일까지 생을 살았다. 조선시대 전기의 문신, 군인, 정치인이며 외척이다. 1475년에서 1476년까지 1년간 조선국 상급 국상지휘를 지낸 그의 본가는 청주, 자는 자준, 호는 압구정, 압구 사우당이며 별칭은 칠삭동이. 시호는 충성이다. 일찍이 조선 태조 때 학사로 명나라에서 조선이란 국호를 받아온 개국공신 한상질의 손자이자 즉 의정부 영의정에 추정된 한기의 아들이고 이조 참판과 직제학을 지낸 여주 이씨 이척의 외손자이자 대제학 이행의 증외손이다. 예종의 원비 장숭왕후, 성종의 원비 공해왕부의 친정아버지이다. 조선왕조실록에 그 이름이 2300건이나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한상환, 류태제의 문인이다. 한성부 출신이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그 때문에 과거에 번번이 실패해 38살 되던 1452년에야 겨우 문음으로 경독공직이 되었다. 1456년 사육신 등의 단종복위 운동을 사전에 적발하여 좌절시키고 사육신과 관련자들의 처벌에 가담하였다. 세조의 측근이자 책사로 세조로부터 나의 장량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수양대군의 책사로 개유정난을 주도하여 수충 위협 책사 정난 공신이 되고 수양대군을 왕으로 즉위시키는 데 기여하여 동덕 자익 공신이 되었다. 병조 판서로 있으면서 여진족의 토벌과 북방의 수비를 견고하게 하는 데 공을 세웠다. 1466년에서 1467년, 1469년 두 번의 의정부 영의정을 영위했으며 1457년 상당군에 봉군되고 1461년 진봉하여 상당 부원군이 되었다. 만년에는 권신이자 외척으로서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명나라 사신을 사사로이 접대한 일로 삭탈당하였다. 그러나 후일 정묘 세조실에 배양됨으로써 정묘 배양 공신이 되었다. 오가작통법과 멸리제를 창시한 인물이며 그가 만든 행정제도인 멸리제는 1910년 대한민국이 멸망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한마리 불교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우는 그의 친아우인 한명진의 후손이었다. 생애, 초기활동, 출생과 가계. 압구정 한명회는 1415년 태종 15년 음력 10월 25일 한성부에서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한상질의 손자이며 사헌부 감찰을 지내고 사후의 증직으로 의정부 영의정에 추정된 한기와 이조 참판 겸 예문관 직제학 이척의 딸인 증정교부인 여주이씨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모친 여주 이씨 부인이 수태된 지 7개월 만에 태어났다 하여 칠삭동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태어날 때 배에는 태성과 두성 모양,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있었다고 한다. 할아버지 한상질은 조선의 개국공신이며 조선 태조 때 학사로 명나라에 파견되어 영흥이라는 국호와 조선이라는 국호 중 국호를 낙점받았다. 한상진은 처음 경주 이씨 문화시중을 월성 부원군 이성림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딸만 한 명 두고 요절하였으므로 청풍 송씨 딸과 결혼하여 일남 이녀를 두었으니 아들이 곧 한명의 아버지 한기이다. 그가 태어난 당시 몸이 빈약하여 일찍 죽으리라 생각하고 방치하였으나 어느 늙은 요정이 그를 거두어 양육하였다. 그러나 증조부 한상덕은 그의 관상을 보고 이 아이는 기후가 예사롭지 않으니 필경에는 우리 가문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다. 생애 초기
그는 고려 때 시쟁을 지낸 한강의 후손으로 세조의 사돈이었던 한학과 구촌 숙질간이다. 한학의 넷째 아들 한방신의 증손이었고 한명회는 한학의 둘째 아들 한공의 사대손이었다. 그가 태어난 지 한 달 뒤 동생 한명진이 태어났다. 그가 태어났을 때 10개월도 안 되어 태어나 병으로 위기를 넘기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몸 전체가 완전치 못하고 병약하여 온 집안이 거두려 하지 않으니 한 늙은 요정이 그를 거두어 솜털 속에 싸서 정성껏 보살폈는데 점점 자라서 몇 달 만에 웃고 안아볼 수 있는 아이가 되었다. 또한 그가 태어날 때 배 위에 검은색 별 모양 점이 있었다고 한다. 이후 그의 몸에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었다는 소문의 근원이 된다. 그러나 그는 일찍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고 동생 명진과 함께 고아가 된다. 한학을 수학하였지만 불행한 가계와 비난함, 작은 책으로 주변의 멸시와 놀림을 받으며 불우한 소년기를 보냈다. 한명회는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좋고 민첩하였는데 그의 종조 할아버지 한상덕은 그를 가리켜 집안의 천리마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는 종조 할아버지들인 한상경과 한상덕에 의해 양육되었으며 종조 할아버지 한상환의 문화에서 수학하다가 뒤에 자망산을 찾아가 류태제의 문화생이 되었다. 어려서부터 그는 친구 권남 등을 만나 사귀었는데 강원도 자망산의 유학자 류태제의 문화에서 수학하며 사가 서거정 등을 만나 사귀게 된다. 이후 그는 권남 서거정 등과 함께 천하를 차지하겠다는 웅지를 품게 된다. 한명회의 청년기. 그를 읽어서 성취한 바가 있었으나 번번이 과거에 실패하여 불안 청소년기를 보냈다. 재상 황보인이 한명회를 보고는 큰 인물이 될 것을 예견하고 딸을 그에게 시집보려고 했으나 그는 거절하였다. 이에 종조 부인 참판 한상덕이 황보인은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니 만약 혼례를 받아들였다면 부귀하게 될 것이라며 수락할 것을 공고했으나 한명회는 초가의 권세에 힘입어 부귀 영화를 바라보겠습니까? 이는 저희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라며 거절하였다. 개성에 위람차를 놀러 갔을 때 영통 사이 한 노승이 그를 보고 그대의 두상에 광채가 있으니 필연코 귀할 징조라 하였다. 당시 그는 이 노승의 예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뒤 두 종조부가 별세하자 중추 원사 민대생이 그를 거두어 사이로 삼았다. 부인 황료 부인에게는 일남 사녀가 태어났는데 이중 셋째 딸이 예종비 상순왕후와 넷째 딸이 송종비 공해왕후이다. 여러 번 과거에 낙방하고 떨어지자 주변에서는 그를 위로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그는 궁달은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사군자가 되어서 어찌 부유 속사들의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비통하기를 즐겨 하겠는가 라며 개의치 않고 웃어넘겼다.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낸 그는 같이 불우한 처지였던 권남과 친하게 지냈는데 둘이 함께 오랫동안 마차에 책과 술을 싣고 전국 각지를 여행하기도 하고 유람을 다녀오기도 했다. 관례를 치른 뒤에도 여러 번 과거를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시리의 나라를 보내며 군남과 더불어 전국을 떠돌며 산천을 주유했다. 한명회의 정치활동. 음강과 수양대군의 측근. 어려서 부모를 여인데다가 집안에 가산이 없었으므로 개국 공신의 후손이라는 신분이 무색하게 청년기 역시 불하게 보냈다. 자를 자준이라 했는데 어려서부터 사귄 친구 권남 등이 어울려 풍류를 즐기다가 교리 권남의 소개로 신숙주를 알게 되었고 수양대군을 소개받았다. 수양대군이 비범한 인물임을 알게 된 그는 수양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의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았다. 그를 읽어서 학업을 쌓았으나 오래 과거를 보지 않다가 뒤늦게 여러 번 과거 시험에 응시했지만 번번이 낙방하고 가세도 비난해줘 그는 불우한 청년기를 보낸다. 1452년 문종 2년 음보로 처음으로 출사하여 성도 개성에서 경덕궁직이라는 벼슬을 얻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수양대군과 자주 교류하였고 뒤에 그의 모사로 활약하였다. 과거로는 도저히 관직에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친구 권남으로부터 수양대군을 찾아가 거사를 논하였다. 직으로 있을 때 그는 역시 같은 경덕궁직에 있던 무사 홍달손, 홍영상, 양정 등을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한명에는 이들 30여 명을 수양대군에게 적극 청구하여 이들의 인맥을 통해 거사를 일으킬 병력을 모으게 된다. 한명의 집권 계획 준비. 과거로는 도저히 관직에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친구 권남으로 하여금 수양대군을 찾아가 거사를 논하게 하고 다시 권남에 의해서 청거되어 수양대군의 책사로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다. 문정이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여 김정소, 황보인 등 대신이 집권하자 친구인 교리 권남의 주선으로 수양대군과 자주 만나며 집권 계획을 역설, 무사, 홍달손 등 추천하여 그의 신복을 삼게 하였다. 그는 권남에게 집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시국이 이 징에 이르니 안평대군 이용이 왕위를 넘보고 은밀히 대신과 결탁하여 후원자를 삼고 많은 불량한 무리들이 그들의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나무뿔이 얽히듯 얽히니 화란 발생의 조짐이 소속간에 있는데 그대는 이런데 추호도 생각이 미치지 않는가. 권남은 처음에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 그의 말을 이해하고 동의하였다. 이에 그는 수양대군이 참된 임금감이라 주장하였다. 환란을 평정하면은 세상을 구제하고 난을 다스릴 것은 강력한 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네. 수양대군께서 활달하게 한 고조와 같고 영무하기가 당 태종과 같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천명이 그분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지금 자네는 그분의 필년을 모시고 있으면서 어찌 조용히 건의하여 일찍 결단하게 하지 않는가. 그는 강력한 군주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강력한 지도자와 엄격한 법 집행만이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느슨한 법 집행과 온정주의는 도덕과 부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었다. 한 명의 계책을 들은 권남은 수양대군을 찾아가 이를 고하였다. 제 친구인 한생 한 명의 뜻이 웅대하여 강국이 있고 둘도 없는 국사로 적합한 인물이며 지금의 관중 악의 사마중달 제갈공명과 같은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께서 춘추시대 오나라의 개찰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시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큰 뜻을 품고 이 세상을 평치하시겠다면 이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권남의 진언. 권남의 진언을 받은 수양대군은 그를 불러들였고 한명에는 강력한 왕권을 주장하였다. 한명의 진언을 들은 수양대군은 어찌 진즉 만나지 못했을까. 지금 주상께서는 비록 유충하지만 곁에서 잘 보필하면 수성을 할 수는 있는데 대신들이 강교하여 안평대군 이용에게 보섭되어 선조의 충자를 부탁하신 뜻을 저버리니 조정의 선정이 장차 어디에 의탁하시겠는가 하고 말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자 한명에는 이에 감격하여 반정의 책략을 남김없이 말하였다. 수양대군은 처음 집권을 위한 그의 계획에 머뭇거렸으나 이내 집권을 결심하고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람을 모으게 된다. 이후 수양대군과 의기투합하여 이런저런 사람을 주변으로 모았다. 한 명의 집권 준비 개혁. 정난 직전. 수양대군은 세력과 사람이 없어서 실패할 것을 염려하였다. 형세가 고단하고 세력은 미약하니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며 묻자 한 명에는 당위성을 역설하며 머뭇거리며 망설이는 수양대군을 독려하였다. 주공께서는 종실의 버금으로써 사직을 위하여 난적을 치는 것이니 이는 명분도 바르고 말도 사리에 맞는 말인바 성공하지 못할 리가 만무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결단해야 할 때 바로 결단하지 못하면 도리어 그 앙화를 입는다 하였으니 바라건대 주공께서는 익히 생각해 보소서. 수양대군이 머뭇거리자 한 명에는 대의명분이 있음을 꾸준히 설득하였고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국가의 안정을 구가해야 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한 명에는 수양대군이 유년 시절 조선 태종이 세종의 아들들을 데리고 산책을 갈 때 어느 점쟁이가 둘째 손자가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한 말을 반복 언급 주지시켰다.
확신이 선 수양대군은 그를 신뢰하였고 모든 비밀 계략과 밀모를 그의 지혜에 맡겨졌다. 한 고자가 비록 장량 진평의 계략을 쓰기는 했지만 승리로 이끄는 데는 한신과 평호를 썼고 당태족이 비록 방헌영 두여회를 임용하였지만 전벌에는 포공 단지현과 악공 울지경덕을 선봉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거세의 준비에 앞서 사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역할 분담을 할 인재들을 사전에 포섭해 둘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각종 병장기와 함께 10만량의 현금을 조달 모집해 두었다. 지편정 학사들을 찾아다니며 이들의 지지를 구하기도 했다. 계유 정난 전후 1453년 단종 1년 군기 감독사가 되고 1453년 수양대군의 신복 참모로서 비밀리에 사람과 재물을 동원 계유 정난을 일으켜 한성부를 점령한다. 이어 김정소, 황보인, 안평대군 등을 제거하고 수양대군의 집권에 큰 공을 세웠다. 그해 10월 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의병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김정소와 황보인을 제거한다고 하자 실패를 걱정하고 군사들은 우왕좌왕하였다. 그러나 그는 칼을 빼어 들고 큰 소리로 말하며 병사들을 독려하였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죽는 것은 아무리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라 해도 면할 수 없는 일인데 사직을 위해 죽으면 그래도 그저 병들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는가? 감히 딴 마음을 품은 자가 있으면 내가 이 칼로 베겠다. 한 명의 동료에 우왕좌왕하던 병사들이 마음이 진정되었다. 그날 사병들을 동원하여 비밀리에 매복시키고 그날 저녁 한성부를 점령하였다. 혼융성과 홍달손이 이끌고 온 군사들을 합류, 김종사와 항보인의 집을 습격하여 이들 일파를 제거하였다. 당시 집현전 학사들 중에는 김종서와 항보인의 막강한 권력에 반발하는 뜻에서 한명회를 지지하는 여론도 조성되었다. 이어 한명회는 모사가들을 시켜 잔좋은 세력들을 숙청한 후 직접 김종서와 항보인의 집에 찾아가 김종서 등과 항보인의 일족을 참살케 한 후 군기록사, 수충위사 협책 정랑공신 1등관이 되었다. 한명의 살생부 작성과 세조 반정 1453년 계주정난 때 자신의 끌어들인 홍달손 등의 무사로 하여금 김종서를 살아야 하게 했고 이른바 살생부를 작성해 조정 대신들의 생과 사를 갈라놓기도 했다. 정난 성공 후 그는 1등 공신에 올랐다. 계유정난을 하는 과정에서 그는 신하들의 성향과 능력, 세조에 대한 지지, 설득의 가능성 여부 등을 파악하여 살생부를 작성했다. 이후 살생부는 숙청과 제거, 인사의 대명사로 널리 통용되었다. 그 뒤 군기시, 판관, 의금부 도사 등을 거쳐 수양대군이 영의정 부사가 되면서 사복시 소윤으로 발탁되었다가 1454년 단종 2년 승정원 동부승지로 승진한다. 1455년 단종 3년 경년 참찬관 겸판사 제감사 지혜조사를 거쳐 그해 6월 우부승지가 되었다. 1455년 세조 즉위 때 6월 세조가 단종의 양의를 받아 조선 국왕으로 즉위하자 한명회는 다시 승정원 좌부승지에 동독 자익공신이 되었다가 곧이어 그해 가을 승정원 우승지에 올랐다. 사육신의 의got 탄압 1456년 세조 2년 2월 성삼문과 지편경 학자들이 세조 3부자를 연회장에서 암살할 계획을 세운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이후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을 잘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세종대왕으로부터 지편경 학자들이 단종을 부탁한다는 유지를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한명회는 연회장에서 벼른검으로 임명된 성승, 유흥부, 화이즈 등을 의심하고 이들의 출입을 차단한다. 1456년 5월에는 명나라 황제가 태감 윤봉을 보내서 그에게 특별 선물을 계획해 관복을 하사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육신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6월 1일
명나라의 사신이 한성부에 도착하자 웅검들이 출입하려 하였다. 그러자 그는 미국의 사태를 대비해 명나라 사신들을 접대하는 광년외 사신이 많아서 자리가 좁다는 이유로 세자는 연회에 참석하지 말 것과 홍달송과 홍윤성을 시켜서 병력을 동원할 것이니 웅검의 제장들도 입시하지 못하게 하기를 추청하여 세조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이를 윤호하였다.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이 웅검을 차고 곧장 들어올려 하기에 웅검은 안 들어와도 된다며 제지하였다. 이에 거사의 실패를 우려한 웅검의 병력들이 그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민첩하게 피하였다. 1456년 부터 그는 정창손에게 서희를 설득하게 되는데 그해 6월 2일 사육신과 함께 세조 3부자 척살에 가담하기로 한 김질이 장인인 정창손의 설득으로 거사의 가담자를 폭로함으로써 성삼문, 하이지, 유흥부 등을 체포하였다. 바로 이들을 국문 한우 처형하고 800여 명의 관련자들을 처형했으며 수천 명을 유배시켰다. 성삼문 등 사육신이 사형된 후 사육신의 의거를 진압한 공로로 승정원 자승지를 거쳐 그의 겨울토 승지로 발탁되었다가 2조 판서가 되었다. 셋째 딸을 세조의 차남 해양대군에게 출가시켰으나 셋째 딸은 아들 인성대군을 낳고 산적으로 요절한다. 외손자 인성대군마저 요절하면서 한 명에는 해양대군과는 다소 껄끄러운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해양대군이 곧 예종으로 즉위하게 된다. 군사활동 병반 수비와 군방활동. 그는 세조 집권 초반부터 변방의 수곽 수충과 성곽 수축과 병력 양성을 커리하고 해안가에도 성곽을 쌓고 병력을 보내 방비를 튼튼히 해야 한다며 미국에 있을 왜구와 여진족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56년 노상공과 금성대군을 처형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나 세조가 듣지 않았다. 1457년 세조 2년 초 숭정대부로 승진하고 2조 판서 겸 판의금 부사와 5위 도총부 도총관을 겸한 뒤 상당군에 봉군되었다. 그의 금성대군과 순흥부사 이범의 모의를 적발하여 처형시켰다. 그의 겨울 해양 대군의 왕세자 책봉을 주청을 위한 세자 책봉 주청사가 되어 명나라의 영경에 들어갔다. 세자 책봉을 성사시키고 1458년 봄에 기국 병조 판서가 되었다. 그의 여름 충청도와 경상도 전라도의 3도에 흉년이 들어 그를 특별히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의 3도 순찰사에 특별히 임명되어 구호물자를 싣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순시하며 백성들을 구휼하고 돌아왔다. 또 병조판서 재직 중 평안도와 한경대 병력을 이끌고 출정하여 변방을 충몰하는 여진족과 야인 불악을 토벌하고 북변을 수습한 뒤 북방에 축성하여 방어를 확실히 하고 되돌아왔다. 그 뒤 황해, 평안, 한길, 강원도, 도채찰사 등을 임명했다. 그의 숭록대부가 되었고 1458년 세조 3년 보국 숭록대부로 승진했다. 1459년에는 황해, 평안, 함길, 강원 4도의 병권과 관할권을 가진 4도 도채찰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당시 역할이 강화된 승정원과 육조, 변방 등에서 왕명 출납권과 인사권, 병권 및 감찰권 등을 한 손에 쥐게 되었다. 1460년 그의 병권 장량을 경계한 세조는 평안도와 한길도, 강원도의 도채찰사 직은 승숙주에게 넘긴다. 한멍에는 활쏘계도 능했고 문해보다는 병법과 병권의 재능을 보였다. 오지였던 북방으로 파견을 나가는 일에도 망설임이 없었고 북방의 야인들을 토벌한 뒤에는 경계를 견고하게 하는데 남다른 공적을 쌓았다. 이 일로 한 명에 대한 세조의 또 다른 신임을 얻게 되어 1461년 특명으로 상당부원군에 진봉되었다. 다시 보국 숭록대부 상당부원군에 임명되고 판병조사와 병조판서 판의금 부사를 견임했다가 1462년 세조 7년 여름 대광
보국 승룡대부 의정부 의정이 되었으며 황해, 평안, 함길, 강원, 사도, 채찰사를 겸하였다. 1463년 의정부 장의정이 되었다. 정치활동과 권력 강화. 1463년 사도 순찰사의 명을 받아 평안도, 강원도, 한길도, 황해도를 순찰하였다. 그가 순행을 갈 때 특별히 세자가 나와서 그를 전송하였다. 세조의 장자 의경세자가 요절하고 그의 빈인 수빈 한씨는 궁궐에 살아도 좋다는 시아버지 세조의 배려를 사양하고 사고로 물러나 있었다. 그는 인수대비의 친정과 이는 10촌도 더 차이가 나는 먼 친척이었으나 인수대비의 집에 자주 방문했었는데 그는 수번 수빈 한씨에게 야심이 있음을 간파하였다. 한 명에는 인수대비에게 사돈을 맺는 조건으로 그녀의 아들을 임금으로 만들겠다고 제의를 한다. 그는 자신과 함께 정난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친인척 관계를 맺음으로써 권력의 기본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갔다. 그는 우선 세조와 사돈을 맺어 딸을 예종비로 만들었고 나중에는 다른 딸을 성종비로 만들어 딸들을 2대에 걸쳐 왕후로 삼게 했다. 또한 곤남은 일찍 요절한 그의 동생 한명진의 처남이기도 했다. 한편 자신의 손자 한경침을 다시 서하이기도 한 성종이 후궁 소생 서녀 공신옹주와 혼인시켜 3대에 걸쳐 왕실과 겹 사돈 관계를 형성한다. 인수대비의 둘째 아들인 자을상군 혈과 그의 넷째 딸을 혼인시키는데 후에 예종이 일찍 죽자 한 명에는 신숙주, 정찬송 등과 함께 자을상군을 추대하여 성종으로 등직시키게 된다. 또한 곤남 신숙주 등과 인척관계를 맺고 세조 치정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친인척 관계에 의한 요직 장악이라는 크나큰 인사패단을 낳아 조선 왕조의 기강을 흐트러 놓는 원인이 되었다. 제1편 조선왕조 실록 고급 4편 중에 칠삭동이 한 명의 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편이었습니다. 2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